자, 그러면 수학책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 평균과 가능성 중에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넘긴다. 자, 네. 넘겼습니다. 여러분, 네. 금방금방 넘어가지? 네. 네, 잘 나고. 글씨도 그래도 좀 알아볼 만하죠? 네. 그러면은 그냥 오늘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능성을 5개로 나눴습니다. 하는 헐. 글씨는 뭐로 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가능성을 5개로 나눴습니다. 먼저 확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일 것 같다. 뭐 확실까지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일 것 같다. 그 다음에 반반이다. 그 다음에 아닐 것 같다.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 요렇게 했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수학적으로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좀 더 숫자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렛츠 고. 자, 중기, 연수, 슬기가 회전판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판 가에 있는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이거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숫자로 확실하다. 얘기하지 말고 아까 배운 5개의 가능성으로 표현한다면은 회전판 가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다. 확실이죠, 확실. 그죠? 이건 확실이야. 그죠? 그 다음에 회전판 나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반반이죠, 반반. 그죠? 반반. 그 다음에 회전판 다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했냐면은 불가능할 때는 0이야, 0. 가능성 0. 숫자로 0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확실일 때는 100으로 표현을 하고 싶지만 1로 표현할 거야. 100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1로 표현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으로 표현할 거고요. 무조건 일어나는 확실한 사건은 1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제 수학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우리에게 더 친숙한 100%, 80%, 70% 이런 애들은요. 이런 애들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애들은 백분율이라고 해서 가능성을 100으로 수치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100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100이라고 말하면 안 돼. 100%면 모를까? 100%면 되지만 100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1%라고 말하면 역시 안 돼. 왜냐면 너무 작은 확률이야. 1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나 이런 거를 쓸 때 시험 문제나 이런 거를 쓸 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은 1로 보는 게 낫습니다. 1로 보세요. 1로 보고 퍼센트는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숫자로 한번 나타나 보겠습니다. 자, 중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0에서부터 1까지의 수 중에 어떠한 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0부터 1. 일어날 가능성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0. 그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면 1.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무조건이면 1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중기가
가능성을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 어떤 수로 표현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중기가 1. 중기는 확실하니까 1. 1이죠. 그죠? 대답해준 친구 고맙고. 그 다음에 연수. 가능성을 0에서 1까지의 수 중에서 이거는 반반이었죠. 반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2분의 1. 네. 2분의 1. 네, 2분의 1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혹은 뭐 0.5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2분의 1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서 아예 없다면은 0이요. 네, 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0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까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 슬기 같은 경우에는 0이고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있고 중기가 1. 요렇게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활동 2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과 흰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을 각각 꺼낼 때, 자, 다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바둑돌을 꺼내고 여기서 바둑돌을 꺼낸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을 한 개 꺼낼 때 검은색일 가능성은, 자, 그럼 우리 일단 1.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불가능하다, 반반이다, 확실이다. 어디일까요? 확실하다. 확실하죠. 검은색 바둑돌에서 꺼낸 돌이 검은색일 가능성은 확실한 거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우리가 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흰색일 가능성을 우리가 일단 말로 얘기한다면은 불가능하다, 반반이다, 확실하다 중에 뭘까요? 여기요. 그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죠. 그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은색만 역시 있는데 하얀색을 꺼낼 가능성은 0. 그쵸. 그러니까 영. 우리가 0이에요. 0.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흰색일 가능성은 0이야. 불가능해. 검은색에서 흰색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다음 비슷한 거네요. 흰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을 한 개 꺼낼 때 흰색일 가능성은 이번에 그냥 바로 가죠. 확실하다. 0과 1 중에 1. 1이죠. 1. 그죠? 1. 흰색 바둑판 통해서 꺼내면 무조건 흰색일 거니까. 다음에 흰색 바둑통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검은색일 가능성은 0. 0이죠. 그죠? 흰색 바둑통에서는 흰색만 나와야지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아예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긴의 모둠과 선생님도 인터넷 연결 불안정하다고 떴네. 자, 중긴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이 반략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숫자면이 나오면 중긴의 모둠, 그림면이 나오면 연순의 모둠이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긴의 모둠이 안 돼. 좀 터지면 안 돼. 우리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터지면 안 됩니다. 우리 조금만 버텨봅시다. 자, 중긴의 모둠이 먼저 공격을 한다. 자, 아까 한번 볼게요. 숫자가 나오면 중긴의 모둠이 한댔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동전을 던졌을 때 2분의 1. 면은 숫자면 아니면 그림면이 나옵니다. 그죠? 숫자면 아니면 그림면이 나와. 다른 면은 없어요. 동전은 앞뒤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중기내가 숫자가 나오면은 먼저 공격을 한댔죠. 그럼 중기내가 먼저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말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반이죠. 반반이다. 네, 반반이죠. 그러니까 확률로 나타낸다면은 숫자로 나타내면은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낸다면은 여기에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연순의 모둠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은 뭐 마찬가지죠. 동전에서 숫자와 그림 중에 그림면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면이 먼저 나올 확률은 반반이죠.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역시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0.5라고 해도 됩니다. 0.5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소수보다 분수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소수가 수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자,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한다. 내가 이길 가능성은 자, 내가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길 가능성 이긴다, 비긴다, 진다. 요 세 가지 경우잖아. 그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내가 이길 가능성이니까 내가 이길 가능성은 3분의 1이에요. 그죠? 3분의 1인데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는 표현 가능하죠. 소수로는 표현이 안 돼. 0.33333333333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얘기할 때 물론 소수로 나타내도 되기는 되는데 소수가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활동 4까지 왔습니다. 활동 4까지. 중기와 연수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 1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기랑 연수가 머리가 상당히 커요 지금. 그죠? 머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목도 짧고요. 그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머리가 커서 귀엽기는 한데 자, 그러면 한 번 굴린다고 하니까 1이 일어날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의 눈의 수가 1 이상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주사위의 눈의 수가 1일 이상일 가능성을 먼저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가능성인가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규민아 왜 확실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1 이상은 1에 포함한 그거 1에서 6까지 수니까 전부 다 한 번 굴려서 한 번은 그 중에 하나는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죠. 1 이상이라는 것은 1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사위의 눈의 수 중에 1보다 작은 거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1보다 큰 수가 1 이상인 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한다면 확실하다가 되는 거고 수로 표현한다면은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다음 주사위 눈의 수가 짝수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말로 얘기한다면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한다면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게 크기 아니고 박수 친 거예요. 가능성이 반반이다. 반반이에요. 왜 반반이냐? 자, 왜 반반이냐면 주사위의 눈의 수는 1, 3, 5가 있고 2, 4, 6이 있는데 그죠? 얘는 홀수죠. 그죠? 얘는 짝수야. 그래서 주사위 눈의 수는 전체 6개인데 짝수가 3개죠. 짝수가 3개 있죠. 그죠? 짝수가 3개 있으니까 가능성이 반반이야.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전체 숫자로 나타낸다고 하면 그릴게요. 전체 눈의 수 6분의 나올 수 있는 수 3개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면서 반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주사위 전체 눈의 수는 6개.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총 3개. 그죠? 2, 4, 6 총 3개 있으니까 6분의 3이 되면서 2분의 1 그렇게 해서 반반이고 숫자로는 2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주사위의 눈의 수가 홀수일 가능성 바로 갈게요. 자, 전체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그죠? 1, 2, 3, 4, 5, 6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입니다. 뭐? 1, 3, 5 그죠? 그렇게 해서 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되겠고요. 가능성은 역시 반반이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마지막이네요. 주사위 눈의 수가 7 이상의 가능성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 주사위의 눈은 6개까지 있으니까요. 그죠? 6개까지밖에 없으니까 7 이상의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한다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자, 재미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재미로 해봅시다. 자, 내년에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수업이었고요. 쌍방향 수업이었고, 이제 정말 내년 뭐 며칠 정도만 하면 여러분은 무려 6학년이 됩니다. 사실 뭐 아쉬운 친구도 있을 거고, 뭐 6학년이 돼서 설레고 좋은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내년에 자, 구서준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날 가능성. 자, 내년에 구서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날 가능성. 일단 말로 생각을 해보죠. 확실하다. 그 다음에 일 것이다. 반반이다. 확실하다. 반반이다.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 자, 일단 우리가 말로 예측을 해본다고 할 때 어디에 가까웠겠습니까?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 일 것 같다? 일 것 같다? 자, 일 것 같다는 아닐 것 같다. 반반보다 높은 아니. 확률이죠. 확실하다. 너무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네. 확실하다? 확실하다의 근거는 뭐야? 확실하다의 근거가 되려면은 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정책을 펴야 돼. 5학년 우리 3반 학생 그대로 6학년 3반 담임까지 그대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죠? 자, 못할 것 같다. 아, 반반일까요? 반반일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올해를 기준으로 자, 1학년 몇 개 반이었니? 1학년 몇 개 반이었어? 올해 1학년 7반까지 있었어요. 1학년. 자, 2학년은 네. 2학년은 맞아요. 2학년도 내가 알기로 7반까지인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3학년은 동생이 3학년인반 모르냐? 좋습니다. 아, 전 동생 3학년인데 모르겠어요. 3학년도 7반까지 있다고 칩시다. 4학년은 8반까지 있어. 그죠? 4학년 8반까지 있습니다. 4학년 7반까지 있다고? 몰라. 대충 해보는 거야. 자, 5학년은 8반까지 있었죠. 6학년은 9반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9반까지 있었어. 자, 요 반을 모두 더하면 15, 22, 22에 31개 반이야? 31개 반인가? 31개 반인 것 같아요. 31개 반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1, 2, 3학년이 이렇게 반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자, 31개 반이라고 칩시다. 내년에도 이렇게 반이 구성된다면 여러분은 6학년 반 중에 1개 반에 들어갑니다. 맞죠? 이렇게 반 중에 1개 반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구서준 선생님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1개 반 중에 1개 반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로 나타내자면은 31분의 1이야. 31분의 1. 그죠? 31분의 1. 31분의 1이면은 여러분 높은 수치인가요? 3%가 조금 안 돼.
3%가 조금 안 되는 확률이고요. 소수로 나타내면 0.03 정도예요. 0.3 정도인가? 0.03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반보다 확실히 아니죠. 자, 반반이 되려면 50%의 확률. 소수로 나타내면 0.5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굿쌤이 내년에도 만날 확률 0.3%예요. 0. 아니지 0. 하여간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닐 것이다예요. 아닐 것이다. 그죠?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변수가 있어요. 변수. 이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일단 31개 반인가. 예를 들어 40개 반이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교과 선생님일 가능성. 구서준 선생님이 내년에 담임이 아닌 교과 선생님의 가능성도 있죠. 그런 것까지 더 넣으면 사실 구서준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날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숫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에 또 2년을 맺게 된다면 상당히 낮은 가능성을 뚫고 만난 것이기에 잘 지냅시다. 뭐 결론은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로 한다면 아닐 것이다에 가깝겠습니다. 뭐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죠. 선생님이 올해 5년 만기를 채워서 내년에 신길초등학교에 아예 없어. 이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신길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에 가는 확률은 아니고 아닐 것이다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 익힘책을 열심히 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열심히 풀고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과 숫자로 모두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여러분 수준에서 뭐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기껏해봐야 동전 던지기, 아니면은 바둑판에서 돌 꺼내기, 아니면은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 뭐 아니면은 뭐 주사위 굴리기, 뭐 요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쌍방향 수업이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을 내년에 만나게 되는 거야. 그죠? 내년에 뭐 공지사항이 오면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의 어떤 순간으로 봐서 개학식 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학식 때도 쌍방향으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런다고 내일 안 오면 안 돼. 내일은 일단 이학스터 있어요. 내일까지 하고 방학이야. 그렇게 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뭐 구티스쿨에서 모이자. 좋습니다. 구티스쿨에서 내일 줌 있어요? 내일 줌 있어요? 내일 줌은 없어. 줌은 없는데 이학선 있어요. 구티스쿨에서 여러분 사진도 좀 올리면서 생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존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이학스터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일 선생님 얼굴은 보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쌍방향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 이제 잘 쉬고 있을 때쯤 1월 한 중순쯤에 문자가 띠링하고 날라올 거야. 부모님 핸드폰으로. 이날 개학식 시작하니까 이날 이학스터로 모여라, 혹은 줌으로 모여라. 그럼 그때 또 모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선생님한테 할 말 있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다니엘 고마워. 땡큐. 다니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밖에 또 할 말 있으신 분? 자, 6학년 반은 12월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1월에 결정하는 건가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1월 정도에 결정이 되고요. 뭐 신길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종업식 날, 여러분 종업식 날 통지표와 함께 귀하의 자녀는 뭐 6학년 몇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반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궁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자, 또 질문이나 할 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자, 그럼 오늘 그리고 내일 이 학습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안녕. 줌바. 안녕 빠이. 빠이. 빠이.